자, 원의 방정식과 표준형. 자, 일단 원이라는 것은 여기서처럼 우리 예전에 배웠으니까 중심이라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쫙 연결해 놓으면은 이렇게 하나의 동그란 도형이 됩니다. 맞죠? 자, 그거 자체를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어가 두 개가 생겨요. 가운데 있는 중심이라는 점과 원을 이루는 이 점 사이의 거리, 반지름. 그 원에서는 중심과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지름은 0보다 커야 돼. 항상.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이제 R인데 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점의 모임이야. 그래서 x, y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중심이라는 점과 x, y의 사이거리가 R이 된다. 사이거리니까 그 거리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심이 원점이야. 그럼 A, B가 원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원점이 되니까 얘네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 즉 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고 원의 크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렇게 반지름과 뭐 중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에서는 기울기, 자 모양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위치를 결정한다.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치? 원에서도 중심이 위치를 결정하고 크기가 이제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평면 위에서 조건이 없을 경우에 한 정점, 여기 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게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은 원이 된다, 이런 건데, 이게 9라는 거는 뭐냐면 한 평면, 그러니까 평면 위에서 중심으로부터 일정 거리, 그럼 원이 되지만 이런 평면이 얘기가 없을 때는 9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중심이 있고 일정한 거리가 사방팔방 다 뻗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 같은 모양을 9라고 하잖아. 그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하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면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3인 원. 그럼 원이니까 그거를 x, y로 놓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거리 x-2의 제곱 플러스 y의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일정한 이제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원의 표준형이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원의 방정식 일반형. 방금 전에 잘 봐요. 이런 거를 표준형이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맨 앞에 식이 x제곱 y제곱. 나머지 x의 1차, y의 1차 상수항, 이퀄 0.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의 모양이 이렇고, 요거는 표준형인데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이 나와 있을 때는 뭘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뭘 파악한다?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한다. 됐나요? 그래서 표준형이 가장 그 원의 정보를 얻어내기 좋은 형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치?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고친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제 반지름의 제곱 형태인데,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제곱도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분자에 해당하는 요 녀석이 0보다 커야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원이 되는 그 조건은 일단 식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긴 거야? 자, 원이 되는 조건은 맨 앞에 x제곱 y제곱의 합으로 시작하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이렇다. 이게 뭐냐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0보다 크다.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x 플러스 1의 자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자, 여기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1.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는 x-4의 제곱에 플러스 y의 제곱. 자, 9를 이항시키고 여기 16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6. 그럼 얘는 25니까 5의 제곱. 자, 원의 중심은 4,0, 반지름은 5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읽어낸다. x-3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을 이항 후에 여기 9와 4가 생긴다. 9 플러스 4가 이렇게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7에다가 이거니까 16. 그래서 중심은 3,-2가 되고 반지름은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음 방정식이 원이 되도록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생김새를 봐. 그럼 1번 첫 번째 조건을 만족했어.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게 r이 0보다 크냐 요거를 따져줘야 돼. 이런 게 기본 문제인데 이런 데서 놓치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거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랑 이거 이용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항을 시켜. 그런데 4, 4, 16, 2, 2, 4 16과 4를 4가 이쪽에 생겼으니까 여기 20을 더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20-k라는 건 결국 r의 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반지름이 0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k에 대한 범위가 나오게 된다. 요렇게 정리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을 만족했으니까 모양 만족했잖아, 그치? 그럼 요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풀게 되는데 부등식을 이렇게 풀게 돼요. 그럼 얘를 자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풀어낸다. 이렇게 됐죠? 만약에 부등식 풀이가 좀 어렵다면 이거 다음에 질문해야 됩니다. 알았지? 넘어갈게. 자,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잘 보세요. 자, x축에 접한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y축에 접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먼저. 자, 축에 접할 때는 x축은 자, 위아래에서 접할 수 있고, 자, y축은 왼쪽, 오른쪽에서 접할 수가 있다. 이거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도 접할 수 있고, 여기도 접할 수 있고, 여기도 접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조금 생각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얘네들은 비슷하게 요거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먼저 중심과 반지름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중심이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거의 y좌표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반지름은 항상 y좌표,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일단 중심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고 여기는 이제 반지름의 제곱인데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심이 어떻게 돼요? a, b가 되는데 y축에 접하니까 이 반지름이 요거에 대한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지름이 a의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을 했으니까,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했으니까, 식을 만들면 돼요. 중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반지름에 의해서 이거 제곱하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 형태가 쉬워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XY 측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얘는 물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반지름이 이제 R보다 큰데, 그거에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여기 이제 좌표가 어떻게 돼요? 얘는 R, R이 되고, 반지름은 R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R, R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뭔가 있다. 요거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중심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무슨 얘기냐? 위쪽에서는 중심을 A, B로 돈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반지름이 나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이 나와. 이해됐죠? 근데 여기는 반지름으로부터 뭐가 설정이 돼요? 중심이 설정돼요. 순서가 바뀝니다. 이해됐죠? 중심으로부터 여기는 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설정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동시에 접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반지름으로부터 뭘 찾아야 돼? 중심을 찾고 있더라.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정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자, 중심이 이거야. X축에 접해. 그럼 일단 X축에 접한다. 대략적으로 그려놓읍시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4잖아. 그러면 요게 이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 R은 절대값 4가 된다. 파악이 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것이 반지름의 제곱. 4, 16.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걸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 Y축에 접하 이렇게 해놓고 3,1이니까 이렇게 그려. 그럼 얘가 3,1이야.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절대값 3이다. 그러면 x-3의 제곱에 플러스 y-1의 제곱은 자 반지름 3의 제곱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시에 접할 거 아니야. 이렇게? 중심이 이거고 동시에 접한다. 그럼 동시에 접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럼 반지름이 이게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이거니까 반지름은 절대값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반지름까지 파악한 후에 결국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죠? 중심과 반지름에 의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자, 원과 이제 중심. 자, 원의 중심이라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관계는 뭐라고 했냐면 교점이에요. 교점. 자,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위치관계는 뭐랑 관련됐다? 교점. 교점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항상. 그럼 중심으로부터의 이 거리가 어떻게 돼? 반지름보다 짧다 이거지. 그 거리를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 이게 저기죠.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루트분의 절대값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됐죠? 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원을 그리고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되는데 그거 자체가 R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만나지 않게 그린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뭐보다 크면 되는 거야? R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사전에 좀 잘 정리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넘어갈게. 잘 보세요. 자, 위치 관계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아니면 뭐 두 점에서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이건데 좀 봐야지. 판단을 해볼게. 자, 원의 이제 중심이 어떻게 돼요? 0,0에다가 반지름이 R이야. 1. 그 다음에 여기서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얘네 둘의 그 관계를 찾아야지. 그럼 D를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자, 루트 여기서 4 더하기 1분의 0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1이에요. 루트 5분의 1이라는 D는 1이랑 비교했을 때 작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자, 점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은 이런 상태.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도 비슷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풀이가 있으니까 이거 참조해서 만나지 않는다를 해석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넘어갈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 마찬가지야. 원들 간에도 이제 만나고 만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보세요. 그러면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이제 중심이 각각 있어요. 원이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인제 반지름의 관계인데 잘 보세요 그냥. 자, 한 원이 다른 원의 바깥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심 간 거리와 반지름의 합을 비교했을 때 중심 간 거리가 더 길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과 같다. 이거는 이제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제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면 삼각형 만들어지죠. 그 얘기는 여기서 가장 긴 변 B라는 게 나머지 변의 합보다 짧다. 이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 이거 절대값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길이의 차보다는 그 중심 간 거리가 길고 반지름 길이의 합보다는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면 어때요? 그림을 좀 보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긴데 지금 보면 큰 원의 반지름에서 짧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 D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내접한다 하는 거야. 확인하는데 안에서 접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먼저 이거 중심이 같을 경우에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치?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요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랑 요거를 알면은 여기는 어때요? D가 차보다 크지? 이건 D가 두 반지름의 차랑 같잖아? 그럼 나머지는 뭐야? D가 차이보다 큰 거, 같은 거. 남은 건 뭐야? 작은 게 남았지. 이해됐지? 차이보다 작을 때. 그럼 그림이 이게 아니고 점점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가 완전히 안으로 내부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이거는 스스로 좀 읽어봐야 돼. 됐어요? 충분한 설명이 여기 책에 있으니까 이거 좀 읽어보시고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자, 공통현의 방정식. 공통현이 뭐냐? 일단 서로 다른 두 원이 이렇게 만나게 돼. 일단 현이라는 거 먼저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직선이 하나 지나잖아. 그러면 요 교점 사이의 요 거리를 우리는 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았지? 그다음에 요 이제 곡선을 뭐라고 하면 호라고 해요. 호. 근데 곡선은 위아래로 있거든. 얘도 이제 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이해됐죠? 근데 어쨌든 현이 중요한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현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느냐 이런 거죠. 원이 있어. 그럼 중심이 있고 현이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렇게 등분이 돼요. 원의 특징이야. 그다음에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반지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가 항상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반지름을 이용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또 현의 길이까지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나요? 됐죠? 구하는 거야. 자, 그럼 공통현을 일단 좀 알아야 되니까 공통현은 어떻게 구하느냐? 두 원이 있어. 그럼 두 원이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지. 그럼 만나는 요 교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돼? 요게 이제 이 원에 있어서는 현이죠. 맞지? 근데 요 원에 있어서도 현이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현이다. 이거 원으로 생각하세요. 이거. 됐지? 각각의 원에 있어서 현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공통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두 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니까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얘를 이제 항등식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 다음에 더하기 k를 왜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니까 직선에서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항등식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도형인데
자, 원이라는 거는 여기 2차로 시작되지만, 직선은 뭐야?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은 1차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소거가 되고, A에서 A-를 빼게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X. B에서 B-를 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에서 C-를 빼게 된단 말이에요.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결론을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구원의 공통현은 그냥 원에서 원을 그냥 빼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서로를 뺀다. 그럼 얘를 약간 전개를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그럼 얘를 이제 마이너스 5양 시키고, 요거는, 이 녀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 요게 이제 일반형이에요. 서로를 빼죠,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얘가 지워질 거 아니야, 일단. 2차원. 그럼 직선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4x 나왔고,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y.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8이잖아, 그치? 요거 하면은 3이 돼요. 그치?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4로 나누면은 x-y 마이너스 3은 0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공통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머릿속에 정리를 합시다. 넘어갈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방금 나왔죠? 자, 원의 일반형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항등식을 이용하는 거야. 교점을 지나는 원이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놓고 k를 곱해서 더했을 때 0이다. 이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왜? 마이너스 1일 경우는 방금 전에 공통현이 나온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거야. 까만색 두 개의 원인데 교점을 지나는 빨간색 원들이 이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다.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K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원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 문제의 유형이 이거죠. 두 원의 교점을 일단 지나는 원인데 그 원이 다시 뭘 지나요? 그 원이 요거를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1단계부터 좀 해줘야 돼. 알겠지? 1단계 어떻게 해줘요? 얘 놓고 뒤에 있는 이 녀석을 놓고 K를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0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대입하는 거야. XY에다가 요 XY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원이 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공통현이 아니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자, 마이너스 2를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 원래 해놨던 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나온다. 라는 것이고,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의 그 표준형을 통해서 반지름을 알 수가 있다. 플러스 6 제곱에 플러스 y에 플러스 5에 제곱에 마이너스 8인데 66에 36과 플러스 25가 더해져서 일단 요게 26이 더하면은 40에 50. 그래서 중심이라는 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반지름이라는 거는 루트 51인 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원이 뭐다? 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그 수많은 원 중에 요점까지 지나는 단 하나의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원의 접선을 할 때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외워도 좋습니다. 그냥 외워. 알았지? 자, 요거 파일을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근데 어쨌든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접선이야.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y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mx 누운 다음에 요거 y절편을 구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의 중심과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리 D라는 것이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맞니? 자, 거기로부터 뭘 알 수 있다? 거기로부터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요 식으로부터.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고 이 접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자, 요 이렇게 세팅한 요 직선과 요 중심 사이의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즉 접한다는 조건, 접한다는 거. 이 조건에 의해서 y절편까지 찾아낸다면 두 개의 인제 아는 정보, 자 기울기와 y절편, 즉 모양과 이제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직선, 지금 이 문맥에서는 접선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도 공식 없이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그럼 공식 외우면 돼요. 근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기울기가 나와 있어. 그럼 공식을 적용해 볼게. 그럼 y는 일단 mx. 기울기가 나와 있을 때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와요. 왜냐면 원이 있어.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 그럼 접선 몇 개야? 두 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놓으면 돼. 그다음에 여기 r이 먼저 나오고 루트 씌우고 그 안에는 m의 제곱이 들어가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외워야 돼 그냥. 그럼 기울기가 3이니까 바꿔 쓰자. 3. 여기는 9가 되고 얘는 10이 되겠죠. 반지름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돼?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3x 3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다음에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이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에서 접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만 x1 집어넣고 하나는 x 남겨. 하나는 x1, 하나는 y. 즉 원 위에 있는 점, 원과의 교점이라는 거. 접점이자 교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똑같다. 그러니까 식도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주어진 원으로부터 1차식을 만들었다.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그게 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준형이 나와 있을 때 이거 역시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쓴 다음에 한쪽에만 x1을 대고 한쪽에만 y1을 대서 마찬가지로 모양은 유지한 상태로 1차식으로 만든다. 그게 이제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2차 항일 경우에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이게 1차 항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주어져 있는 x와 여기 접점 있죠? 접점. 접점을 더해서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 갖고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문자 y와 여기 접점의 y1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다음에 y에 대신 집어넣으면은 요거를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쓰는 요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여기 밑에 이거 읽어보세요.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령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타이밍이니까 그렇게 잘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 그럼 밑에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얘 어떻게 했죠?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자, 요거를 접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접점 사이에서 원이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이 비슷해. 그래서 자, 2 대입하고 x 마이너스 6 대입하고 y는 40. 어때? 식이 비슷하잖아, 그치? 맞죠? 요건 2차니까 원이고 얘는 1차니까 접선이다. 됐나요? 이렇게 구하면 돼. 그래서 2로 약분하면은 x 마이너스 3y는 20이다. 20을 이제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는 0이다. 요게 이제 일반형이야. 그래서 보통 일반형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원 밖에서 원에 그은 접근이다. 이 얘기는 뭐야? 원 밖에 점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는 점이야, 아는 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모르는 게 뭐야? 모르는 게 m이란 말이야. x-a. a를 지날 때 y는 b가 된다. 이렇게 해놓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중심.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요 사이 거리, 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되는데 그게 이제 r이랑 같아야지 이게 뭐가 되는가? 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접선을 구할 때 요거. 자, 점과 선 사이의 거리가 자꾸 활용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기울기만 찾아내면은 이 접선의 방정식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원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얘를 이용해도 되지만 보통은 이거 방법 2를 사용하겠다. 기울기를 놓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m을 찾아낸다. 요거를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됐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봐. 자,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길이다. 이건데 접선의 길이는 뭐냐? 원의 바깥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쪽에도 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접하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에 수직이 돼.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어때요? 합동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나요? 왜 그래요? 이게 반지름으로 같고 이게 이제 공통이고, 그럼 직각 R에다가 빗변이 같으니까 H에다가 이게 이제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RH에서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까지 길이가 같고 이게 각이 똑같으지. 여기도 물론 같게 돼.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접선의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외부 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그럼 외부 점으로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거를 찾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구원이 이제 바깥에 있을 때, 구원이 외접할 때, 안쪽으로 좀 다가갔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다음에 안쪽으로 다가가다가 인제 내접, 안에서 내접할 때, 그다음에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원의 중심이 일치했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때 공통 접선은 뭐냐? 잘 그냥 관찰하면 돼. 서로 바깥에서 접하고 있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공통 바깥 접선, 외접선이다. 표현하면 되고. 그다음에 원과 원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선 있죠? 어쨌든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데 중심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접선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내접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건 어때? 공통 외접선 두 개, 공통 내접선 두 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읽어주면 돼. 공통 외접선 두 개에다가 요거를 가로지르는 선은 하나니까 공통 내접선은 하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얘는 공통 내접선은 없어요. 그치? 공통 외접선은 두 개다. 그러면 되고. 얘는 공통 외접선이 하나고 공통 내접선 요거를 뭐 지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 얘는 공통으로 접할 수 있는 외접선이 없어. 이미 안에 들어있으니까. 공통 외접선이 없어. 물론 공통 내접선도 공통 접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해만 하고 있으세요. 됐죠?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봐봐. 공통 접선이 4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아, 요런 상태구나.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반지름을 더할 거냐, 반지름 하나랑 반지름 두 개를 더했을 때 비교하면은 이 거리가 크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공통 접선이 3개다.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접하고 하나, 두 개 만나고 이렇게 지나면 공통 접선 3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중심 사이의 거리 d하고 반지름 각각의 합 R1, R2의 합이 같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하면서 연습을 해야 문제에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연습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통 접선이 두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이 반지름이 이거잖아, 이번에. 맞죠? 삼각형으로 봤을 때 R1 더하기 R2. 얘가 R1이란 말이야. 얘가 R2란 말이야. 이게 D란 말이야. 그럼 비교하면 어때? 삼각형에서. 두 변의 합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근데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다시 R1-R2의 절대값보다 요 가장 긴 변이 커야 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요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3번은 이 조건을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공부 사항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앞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이 하나다.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딱 나와야 돼, 그냥.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접점이 하나 있다. 공통 접선 이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작은 원의 반지름과 요게 큰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인제 큰 원의 반지름, 요게 인제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통 접선이 0이다. 그러면 인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B라는 게 R1 플러스 R2보단 작지만 차이보다는 크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연관성을 찾는 거야. 자, 요 그림은 이랬고 이 그림은 이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 나머지의 경우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래. 그럼 D랑 R1, R2의 요 차이 이거를 비교할 건데 여기는 같은 거고 여기서는 어때? D가 컸었잖아. 그러니까 요건 나머지의 경우니까 D가 작은 경우라고 그냥 요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설명 다 해줬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공통 내접선의 개수를 각각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잘 봐요. 공통 내접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중심 사이의 거리 얘는 어때요? 0,0에다가 반지름이 1이야. 그럼 얘는 3,-4에다가 반지름이 2입니다. 그럼 중심 간 거리 D는 구했을 때 5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처럼.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R1, R2가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D랑 비교를 해보자. R1 플러스 R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5가 되니까 판단을 해보면 얘가 더 큰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반지름과 반지름의 합이 이 중심 간 거리보다 작다 이 말이야. 요게 D가 되고 얘가 이제 R1 얘가 R2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통 외접선이 하나 두 개가 있겠지. 공통 내접선은 또 두 개가 있을 거냐. 맞지? 공통 외접선은 몇 개? 두 개. 공통 내접선은 몇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각각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이러한 경우가 머릿속에 있어야 이게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원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걸 보통 공통 뭐라고 해요? 외접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심 사이를 연결한 것을 지나는 요 녀석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둘 다 공통 접선인데 그 거리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접점과 접점 사이 거리를 공통 접선의 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접점과 접점 사이의 길이를. 이해됐죠? 상황 알겠죠 이제? 그럼 이거 다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얘를 A, B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이동시키세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이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10이 되고 여기 밑변은 몰라. 여기는 A, B야. 찾아야 되는 거고 여기는 5에서 3을 뺀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2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구하는 거지. 자, 100에서 4를 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데 핵심이 뭐냐면 중심 간 거리를 빗변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중심 간 거리가 이제 빗변이 되도록 평행이동을 적절히 시키세요. A, B를 평행이동 시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연장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게 직각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여기가 이제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3과 5의 합이야. 말하자면 여기 8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이게 뭐였어요? AB라는 길이가 같았던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AB. 나머지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10의 제곱에서 8의 제곱을 빼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요령 잘 숙제 두고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